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장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수업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건강보호 영역에 있어서 보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치료에 대한 개념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치료 관점에 이제 맞추어서 우리가 서비스의 실천, 즉 의료사회복지의 실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이렇게 치료 영역, 즉 예방이라든가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든가 조기 치료의 영역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귀까지, 사회 복귀까지 우리 그 환자들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는 역할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의료 사회복지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사회복지는 굉장히 실천 영역에서 전인적인 어떤 접근,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외국의 사례, 지금 영국과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의료 쪽의 역사적 배경과 의료보장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고찰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팀 접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협력이라든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료의 질,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이제 영국과 미국 실천의 역사,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우리 영국, 미국 먼저 살펴본 다음에 저희 한국에 대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사회복지 실천에서 추구하는 실제 의료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그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치료에서 보건의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치료가 어떤 것일까라는 그 개념 변화도 우리가 이제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치료라는 것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예방, 이런 치료 영역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해서 사회 복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 활동까지가 바로 바람직한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의료 서비스라는 건 뭐겠어요? 의료 서비스는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직업 공동체, 조합체로 팀 접근이 강조되면서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런 바람직한 치료, 즉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료 서비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사전에서 의료 사회복지 개념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는 의료 사회복지를 뭐라고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의료사회복지라는 것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적으로 아픈 환자가 있다면, 또 환자와 연계된 가족들이 그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 병원과 다른 건강보호 세팅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한의료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퇴원 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퇴원 후에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해주고 앞으로의 어떤 질병의 예방,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인 그 환자의 초점뿐만이 아니라 의료 제도라든가 정책 자원의 접근까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고 대형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자, 가족이 있으면 가족, 그리고 소집단, 이런 모든 어떤 영역의 어떤 집단들이 그 사회적 기능이 어떤 실제로 가진 질병 또는 잠재적인 질병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로 인한 장애로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 그들의 최적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또 유지시키고 증진하는 게 바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개념,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의료사회복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의에 앞서서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그 해리어트 바트렛이라는 요 협회에 특히 이제 아주 중요 인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리어트 바트렛이 준비한 자, 보고서를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현 시점에서 굉장히 이 보고서에서의 의료사회복지를 질병과 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한 형태의 개별 사회복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트렛은 의학적인 어떤 치료기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사회복지사의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촉진하고 확대한다라고 의료사회복지 개념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트렛은 장애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계획에서 굉장히 벗어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환자들을 위해서 상실감이 느껴지는데 이 상실감에서 정말 내가 가치가 없다는 이 무가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제공해 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갖도록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자,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사회복지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는 보건이라든가 의료 영역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어떤 총체적인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 방법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효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원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의료 사회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의료사회복지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정의했던 거가 바로 여기에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활동,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의료사회복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치료까지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총망라된
전 포괄적인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되 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까지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의료사회복지고, 퇴원 후에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체적인 어떤 관계가 계속 원활히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환자와 가족과 의료기관과 의료 제공자가 모든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영국과 미국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제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한번 볼까요? 영국.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의료사회복지 어떤 역할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짚어보니까 되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혜적인 거라고죠. 베푼다는 거예요. 물질적 도움을 부분적으로 베푸는 거죠. 정신적으로 안위를 준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병원 형태의 수도원이나 구제원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14세기 초에 영국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 일할 수 없는 자, 눈먼 자, 장애인, 노인,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도원이나 이 구제원에서 수용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을 겪잖아요. 그로 인해 뭐가 발생합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 기계화가 이제 우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질병이 생겨나고, 빈익빈, 부익빈 어떤 가난한 자가 새롭게 대두된다라는 거예요. 빈곤, 그다음 범죄, 비행. 자, 이런 사회 문제가 대량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는 자선 사업과 박애 사업 위주로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민간 사회복지가 발달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우리 영국의 역사를 또 이렇게 보자면은 대부분 이 실업자가 뭐 대량 나오고 빈곤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기관의 그 분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지는 아직 못한 그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냥 원죄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훈련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그냥 원조가 필요하면 그때그때씩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다가 빈민들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다량 나오고 빈곤자가 빈곤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었지만 그 기능을 못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선조직협회라는 거죠.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서 이제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왕립 치료병원인 왕립무료병원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빈민이 집중해 있던 그 수용시설 병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이게 이제 생긴 그 이후에 빈곤한 환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원조가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예방의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이런 새로운
학자들이 나타났고 이런 학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환자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필요성이 우리가 이제 대두되고 강조되면서 그 진료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인 측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질병의 생물학, 심리학, 사회적인 이런 질병 예방의학이 만들어져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통합적인 평가, 이해,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1890년 부녀봉사원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0년에 런던 자선조직협회에서요, 치료병원 환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산층에 이렇게 부녀 봉사원을 활용하는 것을 채택을 하기 시작했죠. 채택하고 이 시기에 이제 이 부녀 봉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선 환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분유봉사원들이.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를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언제 했다? 1890년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병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 무렵에 담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영국의 의료 이용 어땠을까요? 영국의 의료 이용은 어땠을까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 장소를 그 진료비 지불 능력 유무에 따라서 환자가 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료 장소가 결정이 됐다 그래요. 19세기.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자신의 집에서 이제 진료비를 지불하고 전문의나 외과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덜 부유한 사람은 어디서 했을까요? 그냥 집이나 이제 동네 진료원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에게 이제 무료로 진료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19세기 중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선 진료나 구빈법에 의해서 자선 병원이라든가 구빈원에서 무료로 이제 진료를 받았죠. 하지만 이 구빈원은 굉장히 형편없었다고 좀 복잡하고 이제 수건 이런 것도 다 같이 쓰고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자선병원은 오히려 이제 구빈원보다 상황이 나았지만은 입원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곧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인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원을 꺼려했던 곳이 바로 구빈원이었습니다. 구빈병원, 자선병원이었습니다.